고려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예전에 늙고 쇠약한 사람을 구덩이 속에 산채로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사 지냈다는 일을 고려장이라고 한다오. 노부모나 병든 사람을 생매장하거나 버리는 풍습을 말한다오. 주로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노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자식들이 부모를 강제로 산속에 버리거나 매장하는 관습으로 고려시대에 시작되었다고 전해지요. 우리는 주로 전설이나 문학작품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요. 고려시대에 어떤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오. 그 농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부모를 부양할 수 없게 되자 부모를 산속에 버리기로 결심하오. 농부는 부모를 등에 업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오. 부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숨겼다오. 산속에 다다랐을 때 부모는 아들에게 혼자 돌아갈 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나무를 꺾어 표시해 두겠다고 말했다오. 부모의 지혜와 사랑을 깨달은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농부는 부모를 업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며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오. 고려장의 이야기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요즘 현실은 다르다오. 나이가 들면서 아프면 자식들이 요양병원에 버린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 나이를 먹으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나를 새로운 고려장인 요양병원에 버린다오. 요양병원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마음 편히 버리고 다시는 보러 오지 않는다오. 자식들은 투석해야 하는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며 나를 요양병원에 버렸다오. 요양병원에 버리고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오.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언제 오냐고 물어봐도 오겠다는 말뿐이요. 요양병원에 면회를 오지 않는다오. 나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소? 저는 72세, 새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이자 깨달음이 되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행상을 했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땡볕을 가리지 않고 걸었죠. 보따리 장사로 시작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빵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빵집은 저희 부부에게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며 손님들을 맞이했죠. 바쁜 아침마다 손님들이 아침밥 대신 먹는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고마우신 손님들 덕분에 주 7일 근무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게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은 한껏 쏟아부었습니다. 가게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가게에서 먹고 자면서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 둘째 아들 민호, 그리고 막내딸 수진이까지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그들의 제잘거림에 고된 나날도 사르르 녹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그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이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사로 인해 병원에 급히 옮겼지만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으로 결국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죠. 눈물로 몇 날 며칠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난 남편을 만나서 일만 하다가 보낸 것 같아서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따라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어린 민수와 민호,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고 이튿날부터 저는 또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남겨준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민호는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밝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들이 제게는 더 없는 자랑이었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민호 역시 나쁘지 않은 회사에 취직해 일찍 결혼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더는 빵집 일을 하기 힘들어져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여생을 즐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형제가 상의해 봤는데 유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 이야기란 말입니까?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내가 살아생전에 나눠주라니.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선 어떤 계산된 듯한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알겠다, 민수야. 내 남은 인생에 너희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구나. 고맙다. 그 후 저는 재산 정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아버지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요양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뇨, 고혈압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혈뇨도 보시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게 신장병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뇨, 고혈압은 나이 들면 생기는 질병인데 그걸로 요양병원에 가라니? 나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서 만성신장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주3회 혈액투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김영수가 신장병이라니. 병원에서 돌아온 날 민호가 절 불렀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에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문 인력들이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는 요양병원 같은 데 가고 싶지 않다.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살면 되잖니. 요즘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투석을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저를 절망케 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 형제가 많이 상의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요양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설은 고급스러웠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돌본 자식들이 날 요양병원에 버리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얼굴에는 안도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을까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요양병원 생활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처음 요양병원에 들어섰을 때 고급스럽고 깨끗한 시설이었지만 그 안에서의 일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매우 어색했고 저는 그들과 소통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하고 익숙한 환경과는 사뭇 다른 고립된 느낌이 계속해서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 생활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낯선 사람들, 규칙적인 일과 모든 것이 저에겐 버거운 일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주3회 투석을 해야 하는 고통까지도. 지금까지도 매일 투석을 하는데 바늘에 찔리는 이 고통스러움은
투석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요양병원의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일까요?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더 잘해주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집착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아픈 것은 자식들이 저를 이곳에 두고 떠나간 사실입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면회를 오지 않습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아무도 오지 않는 자식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옆에 어르신은 자식들이 꼭 명절이라고 와서 인사를 하고 갑니다. 저는 명절이 너무나 싫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같이 명절에 제사상을 차리며 같이 식사를 하고 했는데요. 과거를 회상하니까 지금의 현실이 저를 깊이 아프게 합니다. 제가 그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제게 뒤를 돌고 이곳에 남겨둔 채 갑자기 생명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린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키워준 만큼 자식들이 늘 제 곁을 지켜주리라고 믿었는데 말이죠. 요양병원 생활이 시작된 이후 제 인생은 크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며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며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왜 자식들은 저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자식들이 제게 준 배신감과 외로움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저는 언젠가는 자식들과 다시 만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제 마음을 치유하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금 자식들과 가족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자식들의 결정으로 요양병원에 두어진 노인은 외로움과 배신감 속에서 고급스러운 시설에서도 자유로움을 상실한 일상을 살아가며 과거의 행복한 기억과의 대조 속에서 절망과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